마음에도 그런 거 있지? 가사를 7, 80년대 제야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 섰던 문동한 목사. 그리고 그의 미국인 아내 페임은 이 두 분이 나의 부모님이시다. 한때 야당의 부총재로 정치에 투신하기도 했던 아버진 은퇴 후 뉴욕에서 어머니와 함께 여생을 보내고 계신다. 하셨지. 기억나요? 들어가서 이제 이불 덮어가지고 일찍이 그냥 잤지. 60년대 초 한국으로 시집온 나의 어머니 애기도 페임은 있었으니까 또 잠도 오고. 낯선 땅에서 겪어낸 웃지 못할 결혼 생활이며 남편을 두 차례나 감옥에 보내야 했던 사연. 빨개졌어요. 평범한 여인으로선 네가 상상하기 힘든 기지촌 여성들의 대모가 되기까지 나는 온몸으로 부딪히며 살아온 내 어머니의 인생을 글로써 남겨보고 싶었다. 흙바닥. 결혼식? 그래, 그날을 떠올리면 마치 오래된 흑백 영화를 보는 것 같지. 예, 내 결혼식이 얼마나 서둘러 치러졌는지 아니? 내가 서울역에 도착한 게 그러니까 결혼식 꼭 일주일 전이었다. 미국에서 배를 타고 부산에 내려 거기서 기차로 서울역까지 왔지. 난 마중 나오기로 한 친척을 기다리고 있었다. 페이? 예? Yes. 아, 맞대. 사진하고 똑같아. 그래요? 자, 날 따라와요. 어서. 가방은 내가 어서 와요. 어서 들어와요. 어서 들어와. 제대로 인사도 나누지 않은 채 날 데리고 간 곳이 어디였는지 아니? 서두르자고요. 글쎄, 냄새가 지독한 화장실이었다. 아, 예. 이거 좀 적어주시고요. 팔을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쭉 뻗어봐요. 이렇게. 옳지. 발 길이 31, 가슴 36, 기장 53이야, 사모님. 53? 자, 됐습니다, 사모님. 전 이제 가서 바느질만 하면 오케이입니다. 잘 부탁해요. 앞으로 우리 동서될 사람인데 결혼식장에서 쓰러 오시니까 신경 많이 써서 해줘요. 아이고, 걱정 붙들어 매세요, 사모님. 아휴, 그나저나 어째 이리 코도 오뚝하고 눈도 땡그란 게 서양 여자들은 다 이렇게 이쁘게 생겼대요, 사모님. 참 예쁘죠? 그 뭐 영화 배우 그 엘리자베스. 그날 엘리자베스 그렇게 네 큰엄마가 서둘지 않았다면 엄마는 아마도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도 못 입을 뻔했지 뭐니. 그리고 일주일 후 크리스마스를 열흘쯤 앞두고 네 아버지와 엄마는 드디어 결혼을 했다. 눈이 펑펑 내렸는데 엄마가 어찌나 떨었던지 네 큰아버지인 문익한 목사는 엄마 어깨 위에 코트를 걸쳐주었지.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것은 결혼식장에서 주례가 이제 성혼을 선언합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신랑 신부는 이제 키스를 해도 좋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키스를 하시는 걸 보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사람들은 내 어깨가 좁고 얼굴이 작아 한복이 잘 어울린다고 했다. 난생 처음 입어보는 한복을 입고 우린 온양온천으로 신혼여행을 갔지. 페이, 오늘 너무 이뻤어. 정말이에요? 그럼 내가 본 모습 중에서 최고로 이뻤어. 아, 그리고 페이한테 이렇게 한복이 잘 어울리는 줄 몰랐어. 정말요? 스티브, 우리는 이제 진짜 부부가 된 거예요? 솔직히 난 아직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 그럼 내가 믿게 해줄게. 어머, 잠깐만. 도난 씨, 잠깐만요. 뭐가 잠깐만이야. 일로 와봐. 급하단 말이야. 자. 뭐야 이거? 내복 아니야?
자꾸 내릴 거야. 몰라. 신혼여행을 간 신부가 빨간 내복이라니. 첫날 밤이라면 살이 살짝 비치는 잠옷을 입고 사랑하는 남자와 달콤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밤을 상상하지 않니? 그런 로맨틱한 첫날 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날 밤 우린 행복했단다. 네 아버지와 나, 우리는 하드포드 신학교 캠퍼스에서 처음 만났다. 그때 나는 사회사학과 대학원 신입생이었고 내 아버지는 기독교 교육과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던 중이었어. 한 동양인 남자가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가을의 문턱 어느 오후였다. 배구공을 던져주고 있는 내 아버지를 처음 본 순간 난 숨이 멎어버리는 것 같았다. 검은 머리에 매끈한 갈색 피부, 유연하게 공을 받아치는 남자를 보고 엄마는 첫눈에 호감을 느꼈지. 대체 저 동양인 남자는 누굴까? 그리고 며칠 후 서툰 솜씨로 베토벤의 올강 소나타를 치던 네 아버지를 봤다. 피아노 소리가 멈출 때까지 난 홀린 듯 그 모습을 지켜봤지. 그때까지 이름도 몰랐던 내 아버지를 혹시나 우연히 만나지는 않을까 난 마음 졸이며 학교를 다녔지. 글쎄 그땐 왜 그렇게도 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던지. 잠들기 전까지 네 아버지 생각만 했다면 말 다 했지. 그러던 어느 날 우린 캠퍼스에서 마주치게 됐단다. 훗날 그러더구나. 우연히 스쳐가는 엄마를 보고 내 아버지도 무척 가슴이 설레었다고. 물론 엄마는 더 말할 것도 없었지. Faye, would you like to take a walk with me? 너 엄마가 그 말이 나오길 내내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아무튼 그날 이후부터 우리는 매일 함께했다. 네 아버지는 참 똑똑하고 진지하고 또 한국에 대한 사랑이 아주 깊은 사람이었지. 문 목사님이 잘 생기셨고 사람이 저 성격이 부드럽고 그리고 말이 그때는 그렇게 말이 많지 않았고 명랑한 거예요. 아주 성격이 명랑했어요. 그리고 귀엽게 생겼고 이제 내 속에서 다시 이제 사랑이 솟아오르게 되고 그러면서 나를 구원해 준 사람이지. 그렇게 사랑을 키워가던 어느 날 나는 네 아버지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How's it going with Steve? No problem. Don't you think Steve is handsome, generous, and romantic? Don't be angry with me for telling you this. Do you know how old Steve is? No, I didn't know for sure. Maybe 31. 31? Are you crazy? He is already 38. What? Really? Yes. 38? He is 15 years older than you. Open your eyes. Oh no. Steve! What? Why didn't you tell me your age? When did I lie to you? You've never asked me my age.
No, but still, you should have told me you're 38. Do you know our age gap? Faye, I shouldn't have told you. If I have told you, do you think you would have met me? Oh my goodness. 15살 차이. 그것은 내 아버지와 나 사이에 처음 현실로 다가온 장벽이었다. 게다가 잠시 잊고 지냈던 것은 바로 내 아버지는 한국인이었고 난 미국인이란 사실이었다. I would never marry a Korean man. In Korea, husbands ignore their wives very much. Faye, can you live in a country where you can't eat meat even once a month? Can you live with the smell of garlic every day? Think about your kids. You'll have mixed blood.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관계를 반대했다. 내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물론이고 친구들이 더욱 심했다. 그런데 그럴수록 난 한국에 가 있는 네 아버지가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었단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편지가 왔다. 사랑하는 페이, 나와 결혼한다는 것이 당신에게는 누려왔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어려운 결정이라는 것 잘 알고 있어요. 나는 한국 나이로 이제 곧 42. 언제까지 당신만 바라보고 기다릴 수는 없어. 조만간 연락 주길 기다리겠소. 당신이 나와 한국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치 결심을 한 듯한 내 아버지의 편지를 읽으며 나는 그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쩌면 이제는 다시는 목소리도 들을 수 없고 만날 수도 없다고 생각하니 미쳐버릴 것만 같더구나.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단다. My love, I'm going to Seoul. Please, wait for me. Loving you, Faye. 근데 그 편지 받았을 때 제가 꼭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다시 만날 수 없으니까. 같은 나라에 있으면 언젠가는 만날 수도 있지만은 한국하고 미국에 있으니까 그래서 간다고 그랬죠. 결국 나는 네 아버지의 나라 한국, 문씨 집안의 여자로 다시 태어났다. 대대로 목사를 길러낸 시댁은 당시 자식들을 모두 해외 유학을 시킬 정도로 일찍부터 개화한 집이었다. 내 큰아버지 문익한 목사도 엄마를 얼마나 편하게 대해주셨던지 난 지금까지의 나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어떻게든 빨리 한국 사람이 되고 싶었다. 이렇게 가운데 손을 이렇게 넣어봐.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넣고 그리고 한번 집어봐. 옳지. 아이고 잘하네. 나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식구들도 그런 나를 위해 불편하지 않도록 편안히 대해주었지만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문화 차이도 많이 느꼈다. 페이 왜 그래? 동원 씨 발이 이상해요. 아파요. 쥐가 나는 모양이네요. 쥐가 나는가 보다. 그럴 때는 이게 최고야. 아유 다리가 살도 보니까는 굉장히 바람이 그냥 술술 들어오는 거예요. 신혼초에. 네, 그러니까 집이 추웠고 또 빨래 기계가 없죠. 뭐 오븐도 없죠. 뭐 빵도 못 만들고 뭐 냉장고도 없고 여름에 뭐
취도 있었고 뭐 별 굉장히 어려웠어요. 우습게도 엄마는 한복만 입으면 저절로 한국 사람이 되는 줄 알고 줄기차게 한복만 고집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은 아니었지. 아우 저런. 어떡하지? 아우 저런. 아우 얘가 뚝게 지렸잖아. 아우 I'm sorry, mom. 아 도대체 몇 장째냐? 생전 구경도 못 해본 연탄불 가는 일은 왜 그렇게도 힘들고 어려웠던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얼마 후 엄마는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허니문 베이비였지. 그 시절 가장 참기 힘든 것은 역시 먹는 거였어. 매일 먹다시피 하는 된장이나 김치 냄새는 얼마나 고약했던지. 치즈나 오렌지 주스를 먹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었다. 결혼 이듬해 그렇게 고생 끝에 낳은 첫 아이가 바로 네 큰오빠 창근이었다. 아이를 낳고 나서도 나는 한국식대로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없어지진 않았다. 장근아 가지 왜? 당시 한국 어머니들이 그랬듯 나도 당당하게 아무 데서나 아이 젖을 물리곤 했으니 말이다. 웬일이니? 외국 여자도 애한테 저렇게 젖을 먹이나 봐. 신기하다. 나 처음 봤어. 그때 다른 한국 어머니들이 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뭐 버스 안에서도 그렇고 뭐 어디나 그랬죠. 시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식 따로 하느라고. 네 큰오빠 창근이에 이어 둘째 태근이. 그리고 태근이가 두 돌이 되었을 때 영미 네가 태어나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리고 더욱 기뻐했던 일은 네 밑으로 영애를 입양한 일이었다. 그때 고아들이 많았어요. 서울 시내에서는 하루에 400명이 나왔다고 그래요. 너무 안 됐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아이를 하나 입양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입양을 하지 않겠 입양도 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시작하면. 그래서 입양을 했는데요. 영애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주변의 편견이었다. 언니 오빠들의 서구적인 외모와 확연히 차이가 났기 때문에 영애는 자신이 입양하란 사실을 모를 수가 없었다. 자, 다 됐다. 어머, 너 참 이쁘게 생겼다. 어쩜 이렇게 피부가 뽀얗고 이쁘니? 응? 자, 다 됐어. 내려와. 이제 내려오고, 옳지. 자, 다음은 누구? 아주머니, 다음은 누구 같을까요? 자, 다음은 우리 영희가 각자. 여기 앉아. 그렇지. 아주머니, 근데 얘는 누굴 닮았어요? 예? 다른 애들이랑 전혀 안 닮았네요. 응? 예? 영희요. 영희는 지 아빠 제일 많이 닮았어요. 그치 얘들아? 영애야! 영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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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엄마는 영애에게 다른 아이들보다 더 사랑을 쏟고 더 마음을 썼단다. 그래도 자신이 입양하란 사실은 큰 충격이었겠지. 굉장히 미안하고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고 사실대로 이제 얘기하려고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문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날 저녁에. 그래가지고
입을 뒤집어 써가지고 울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이 참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안 빨려. 근데 그게 처음에 젖을 미국인임을 부정하고 한국 여자가 되기 위해 그렇게 애썼던 어머니. 잘안 나오거나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은 미국인이지 한국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좋을 땐가 이거 그 후 점차 한국 생활에 익숙해갈 무렵 어머니에겐 일생 중 가장 힘든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70년대 중반 그 무렵 한국 사회는 박정희 정권의 장기 집권을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민주화 운동의 한가운데 있던 아버지. 1976년 3월 1일 민주구국 선언문의 주동자 중 한 명으로 찍힌 아버진 체포됐다. 성공하라! 평화롭게! 공개재판! 공개재판! 민주인사! 아버지가 체포된 지 2달 만에 첫 재판이 시작됐다. 공개재판! 황충관을 뿔 태웁시다! 태웁시다! 평화롭게! 공개재판! 그때부터 아버지를 비롯해 구속된 민주인사 20여 명의 부인네들은 방청권을 거부하고 시위를 통해 이 사건을 세상에 알렸다. 고난과 승리를 상징하는 보라색 옷을 다 같이 입고 매일같이 시각적인 효과를 내는 시위를 했다. 남편을 감옥에 보낸 아내로서 어머니 역시 열심히 쉬었다. 그즈음 부인네들은 남편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뜨개질을 하면서 민주 회복을 기원하는 빅토리 쇼를 만들어 팔기도 했다. 당시 미군 부대에서 일하고 있던 어머니는 빅토리 쇼를 미군 부대 우체국을 통해서 외국으로 보내는 일을 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의 상황도 알리고 민주화 기금도 마련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여보세요? Faye, you work at the American Army base. How can you accuse the president of the nation we are in? Either you leave Korea or keep quiet. Choose clearly between the two. I see. I'm very sorry. I'll be careful. 정치 활동을 중단하라는 미군 장교의 거친 압력에 어머니는 갈등했다. 당시 어머니는 감옥에 들어간 아버지를 대신해 미군 부대에서 벌어오는 돈으로 우리 사남매를 먹여 살려야 했다. 예전처럼 활발하게 시위를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세상 밖으로 아버지의 일을 알리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7년형을 언도받은 아버진 대한민국의 맨 끄트머리 목포에 있는 감옥으로 보내졌다. 형사의 집요한 감시를 받으며 아버지를 면회하고 들어오는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을까? 어머니는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일하는 아버지가 존경스러우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끓어올랐다고 한다. 아버지의 빈자리는 어머니를 약하게 만들었다. 집에는 어머니만 바라보고 있는 올망졸망한 우리 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다. 그러나 아버진 달랐다. 아버진 감옥 속의 작은 일상에서도 큰 기쁨을 찾아냈고 점점 평온을 되찾아갔다. 그런 아버지에게 어머니는 처음으로 커다란 벽을 느꼈다고 한다. (2년에) 걸친 감옥살이 끝에 아버진 다시 어머니의 곁으로 돌아왔다. 창근 아버지! 여보.
어머니의 인생을 걸었던 사랑하는 사람. 아버지가 풀려 나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만 같았는데 두 분 사이엔 예기치 못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도대체 요즘 왜 그래? 난 뭘 어쨌게요? 아니 도대체 뭐가 불만이어서 매사 내가 하는 말끝마다 토를 달아? 어? 아니 전엔 안 그러더니 변했어? 내가 변했다고요? 그래요. 난 변했어요. 당신이 저 자식 몰라라고 하고 이 민준애 운동 임대하고 다닐 때 난 아이들 굶기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뒤에 다녀야 했어요. 참. 당신 감옥에서 기쁨을 찾았을 때도 난 구득이 기어 나오는 화장실에서 밑을 닦고 아침마다 살 걱정해야 했어요. 당신 그러고 알기나 해요? 난 당신 하나만 믿고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에 시집에 왔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새삼스럽게 우는지 모르겠어. 모르겠다고요. 몰라서 그래요? 당신이야말로 남편의 빈자리를 온몸으로 이겨내며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했던 어머니. 아버지의 그늘 속에만 있던 어머니는 아버지가 감옥에 가 있는 동안 새로운 나를 발견했던 것이다. 그즘 어머니는 50대의 자아찾기로 심한 몸살을 앓았다. 제가 이제 혼자 그동안 혼자 살고 이제 애들도 기르고 제 나름대로 많이 배웠고 경험도 얻었고 제가 이제 살 수 있다고 느꼈죠. 그동안 이제 문 목사님만 따라서 일했지 않았어요. 뭐 살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죠. 내가 감옥에서 나와서 행복의 신, 이제 기쁨의 신약이라는 말을 많이 했거든. 감옥에서 사실 그런 경험도 했지. 그러면 기쁨의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 밖에서 고생한 우리 집 사람에게는 먹혀 들어가질 않아. 고생하면서 이렇게 화가 나는데 당신은 감옥에 들어가서 혼자 있으면서 기쁨의 신약만 얘기한다면 그것이 통하느냐고 하는 그런 식의 사고지.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동, 일명 기지촌 뱃벌. 어머니의 인생 중 특히 50대의 자아찾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곳이다. 미군들을 상대로 몸을 팔아 달러를 버는 기지촌 여성들. 70년대 중반 송산 미군 부대에서 일을 하면서 어머니는 기지촌 여성들의 고단한 삶을 가까이서 봐왔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여성들을 위해 뭔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다.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기지촌 여성들의 쉼터이자 재활센터인 두레방 일이다. 두레방 일을 함께 하기로 한 유복림 씨와 어머니는 무작정 기지촌 여성들을 찾아 나섰다. 나 이뻐? 저 아가씨 잠깐만요. 뭐예요? 저 이거 우리 방이라고 한번 읽어보고 필요할 때 꼭 찾아와요. 이게 뭐야? 저 아가씨 여기 이 외국분이 영어도 가르쳐 주니까 꼭 와요. 알았어요. 여기다 두고 가세요. 꼭 와야 해요. 꼭. 그녀들의 냉랭한 태도에도 아랑곳 않고 어머니는 매일 클럽으로 출근을 했다. 어머니는 욕심 부리지 않았다. 한두 명이라도 진정으로 두레방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어머니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피곤해서 화장이 다 떴네. 미치겠다. 안녕하세요. 어머,
이 언니들 또 왔네. 아무튼 극성이라니까. 별일들 없죠? 별일은 우리들 사는 게 그렇고 그렇지 뭐. 언니, 그러지 말고 언니들도 아예 이곳에서 눌러 살지 그래요? 매일 왔다 갔다 귀찮게 그러지 말고. 기집애. 이렇게 늙어 빠진 언니들을 누가 써주니? 아유, 이거 왜 이러세요? 저도 명색이 처녀라고요, 처녀. 기다린 보람이 있었을까. 차츰 낯익은 얼굴들이 하나둘씩 두레방을 찾아왔고 3명이 모였을 때 어머니는 영어 교실을 열었다. 해봐요. 내 이름은 순이다. I am 순이. I am 순이. 예. 자, 명자 씨 해봐요. I am 명자. I am 명자. Good. 그다음 네 이름 뭐니?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영어는 미군과 결혼해 미국에 가는 것이 최대의 꿈인 그녀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었다. 비가 오는 때, 비가 오는 때, 바람 부는 때, 바람 부는 때. 중요한 것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던 기주천 여성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인 어머니에게 그녀들이 꼭꼭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친정엄마처럼 어머니는 항상 그녀들의 옆에 있었다. 아프면 병원에 함께 가지고 미군들과의 관계에서 억울한 일이 생기면 나서서 항의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녀들은 고마워했다. 또 고아로 자라난 사람이 있었고 한글도 잘 못하고 영어도 못했어요. 자기가 결혼식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이쁜 드레스 있으니까 한복이 있으니까 그거는 입고 우리가 결혼식 두레방에서 하고 문목사가 주례할 수도 있으니까 결혼식 하자고. 당시 아버진 평민당 수석 부총재이자 국회의원이셨다. 그러나 그런 배경이 어머니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뭐 미군 부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부인 저기 되는 것보다 무슨 파티에 나가는 것보다 이 여성들하고 일하면은 훨씬 더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중 어머니는 지금껏 해온 상담이나 영어회화 같은 것보다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빵 만드는 기술을 가르쳤다. 40살, 50살이 넘어 더 이상 매춘을 할 수 없어도 기지촌을 떠나지 못하는 그녀들에게 빵 만드는 일은 새로운 삶을 열어줄 듯 보였다. 그러나 두레방의 빵 사업은 사회적인 편견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그럴 때마다 그 편견의 벽을 깨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이가 바로 어머니였다. 1991년 미국으로 돌아간 후 지금껏 어머니는 두레방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아버지의 은퇴 후 두 분은 말년을 어머니의 고향에서 보내기로 한 약속대로 미국에서 지내고 계신다. You see, raisin bran. So good to see you. Oh, how are you doing? Good, Happy good. New Year? Well, so. Yeah, I live in 한국에서처럼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숨을 쉬듯 말할 수 있는 고향에서 어머니는 더없이 자유롭다. Okay. 굴곡 많던 삶을 지나 실로 오랜만에 여유를 가지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
그러나 어머니와는 달리 미국에서의 아버지의 일상은 실로 단조롭게 그지없다. 책을 읽거나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신학 강의 준비를 하는 게 고작이다. 몸은 미국에 있어도 마음은 아직도 한국을 떠돌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을 어머니는 충분히 이해한다. 1991년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 역시 30년 동안 떠나 있던 조국으로부터 거꾸로 문화적 충격을 느꼈다. 그래서 어머니는 4년 동안이나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지금껏 살아온 삶에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었고 기쁨도 슬픔도 느낄 수 없었다. 30년 전에 미국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재적응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한국에서 우리 사람이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일들을 했잖아. 근데 미국 사람들은 말로 don't care.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 이 얘기만 하고 그냥 돌아가고 완전히 무시돼버리고 말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우울증이 생기지. Sun feels so good. 몸이 왔나 봐요. 이제 풀도 파릇파릇하게 나오잖아. 노년의 문턱에 찾아온 우울증으로 4년이나 고생한 어머니는 정신과 치료와 아버지의 애정어린 관심으로 다행히 회복되었다. 얼음이 녹았죠.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자. 그것이 어머니가 터득한 치료법이었다. 우울증이 점차 회복되면서 어머니가 찾은 일이 무지개센터 일이다. 뉴욕 플러싱 한인타운 옆 주택가에 위치한 무지개센터. 국제결혼에 실패하고 미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한국 여성들을 도와주는 쉼터다. 저기 이영숙이도 같이 갔어요? 예. 미군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한국 여성들. 그러나 그녀들 중 반 이상은 미국 사회에서 거부당하고 한국 교포들로부터 천시당하면서 점차 삶을 포기하고 있다. 노진숙 씨 역시 그런 여자였다.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거나 마약이나 매춘,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여성들, 그리고 노숙자로 전락한 여성들이 이곳으로 오게 된다. 이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다시 무지개처럼 영롱하게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어머니는 이들의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해주거나 병원 안내, 그리고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그동안 많은 한국 여성들이 무지개 센터를 통해 새 삶을 찾았다. 미란 씨 역시 한때 상처 입고 방황하다 이곳 무지개 센터로 들어온 여인이었다. 고아였던 미란 씨는 미군을 만나 미국에 온 지 2년 만에 남편과 헤어졌다. 그 후 마약을 시작하면서 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지내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여기서 그거 있잖아 그 보르박스 있잖아 박스 깔고 여기서 이상소리 누웠어 그냥. 근데 추웠어 어떻게? 춥죠. 근데 약을 하면 추위던지도 몰라. 그렇지요. 예. 그리고 더러웠어. 아이고. 또 내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둘나라고. 여기서도 자고 했어요. 여기도 있었어? 여기도 있었고. 아니 사람들이 지금 옛날에는 여기가 엉망이 진창이었는데 지금 여기 바깥에서 깨끗하게 된 거야. 옛날에는 두부터 지금 엉망이었었어요.
무지개 센터에 들어온 후 미라 씨는 어머니의 꾸준한 관심으로 마약도 완전히 끊고 한때 자신의 모습과 닮은 한국 여성들을 찾아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마약하기로는 오랜만에 한국 나들이길에 오른 아버지와 어머니가 잠시 후에 도착할 한국 생각에 마음이 설레는 모양이다. 40년 전엔 어머니 혼자서 한국을 찾았는데 지금은 평생을 해로한 남편이 곁에 있다. 아유, 오랜만이에요. 삼촌 여기서 만나네. 아유, 우리 가십시다. 그래서 곳곳에 큰아버지 문익환 목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큰 집. 중국에서 교수로 있는 삼촌까지 나오셔 함께 자리를 했다. 화제는 당연히 가족들 소식과 민주화 운동 당시의 이야기다. 재판정에는 안 들어가고 이거 붙이면서 그냥 찬송 부르고 대한문 앞으로 이거 댕기고 그러던 부채인데 근데 뭐든지 뺏기거든 형사들한테 이것도 뺏기고 뭐 우산도 해서 이렇게 하고 가면 우산 뺏기고 자꾸 뺏기고 어머니가 한국에 오면 꼭 찾는 곳이 바로 두레방이다.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렸죠? 여기 그 빵만 드시는 어머니가 오신다고 옛날 같이 지냈던 기주촌 여성들이 빵도 만들고 조촐한 다과도 준비했으나 카메라 앞에 모두들 자리를 피했다. 10년요. 제일 처음에 만날 때가 나이가 들었어도 기주촌을 떠나지 못하는 할머니 혼자만이 어머니 앞에 앉아 지난 세월을 추억한다. 그래도 아니 건강하시고 내가 무슨 뭐 불러쳐 살람 없어요. 그렇지 않나. 음식을 맛있게 했어요. 맛있게 했어요. 그랬다고 생각만 해도 이제는 예, 그럼요. 도저히 하겠어. 동두천 요즘 두레방에선 기주촌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공예 교육과 스텐실 모양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5, 6천. 여기 그 회원분들이 만드신 거. 건강하세요. 예. 저기 뭐 내년이나 뭐 반가움도 잠시 또다시 이별의 시간이다. 그거 좀 하세요. 예. 염색. 염색 조금. 염색해요? 염색하면요 더 젊어 비겠어요. 아유 괜찮아요. 아이고. 늙은 남편이 있으니까. 할아버지하고 살잖아요 지금. 아이고. 가끔 만들어서 이렇게 갖고 오세요 아줌마가. 저희들한테. 헤어짐이 아쉬운 기주촌 할머니가 어머니를 위해 떡이며 강정을 챙겨주신다. 그 옛날 어머니가 그녀들에게 보여주었던 사랑처럼.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유아커? 태평양을 훌쩍 넘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은 이렇게 타복한 모습으로 결실을 맺었다. 여미빵이야. 자르 4개로 이렇게 해줘야 돼? 반죽? 예. 이렇게 빵으로 여미하고 약. 모처럼 나는 어머니와 함께 식구들이 먹을 빵을 만든다.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옆엔 사랑하는 나의 딸 서원이도 거들며 어머니의 솜씨를 배우고 있다. 와. 빵 맛있겠다. 우리 하나 먹자. 잘라서 먹어볼까? 먹어야지. 맛있겠다. 야 맛보자. 엄마 먼저. 어머니는 가끔 나에게 말한다. 아버지를 선택했던 당신의 인생은 후회 없는 아름다운 선택이었다고. 저기 우리 둘이 결혼한 것만 아니라 두 나라가 결혼한 것 같아요. 한국하고 미국. 왜냐면은 저기 제 미국에서 자라난 커네티컷 주에서 자라나는데요. 조그만
마을 그때 뭐 조그만 마을이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한국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됐고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그리고 또 반대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에 대해서 저를 통해서 이제 아마 미국 사람들 더 이해하게 됐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 사람을 보면서 한 말이 그래서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 같다. 이제 이렇게 이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게 두 문화가 합쳐서 그래서 사실 나는 나 이상이려고 우리 사람은 우리 사람 이상이 돼서 이 두 문화를 조화시킨 새로운 아름다운 인간상이 거기서 생기는 것 같아요. 저기 봄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추워요. 그래도 봄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뭐 살아온 싹이 나오는 발자취, 것 같은데? 15살의 나이와 문화, 언어의 차이를 본 것 극복하고 같은 살아온 건데, 40년의 세월. 그 세월이 가르쳐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목도리 다시 빼줄까? 저기 조금 더 따뜻하게 해줘요. 타이트하게. 아이 금방 자는지 모르겠다. 두 번 털면 좋아. 따뜻해. 더 따뜻해졌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여준 어머니의 역사였다. 나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내 딸에게도 들려줄 것이다. 얘는